안녕하세요, 세피입니다. 혼자 독학하다 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어떤 걸 공부해야 좋을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하고 싶은 목표는 저 먼 앞에 놓여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막막하고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요. 오늘은 혼자 공부하는 분을 위해 어떤 순서로 공부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앞으로 그림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타블렛도 사고 그림 그릴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은 선 연습입니다. 채색한 그림이든 아니든 간에 선을 자유롭게 쓸 줄 알아야 그 선을 이용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그릴 수 있으니까요. 선을 그릴 때는 연필을 아주 가볍게, 누가 옆에서 툭 치면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잡고 힘을 뺀 상태에서 선을 낙서하듯 아주 빠르게 일정한 힘으로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보지 못한 분들은 선을 수직, 수평으로 일정하게 긋는 연습을, 조금 그려본 분이라면 물체나 사람을 그려보며 선을 일정한 힘으로 긋는 연습을 해보면 좋아요. 그리고 최대한 간결하게, 선을 최대한 길게 한 선만 쓰도록 연습해보세요. 지저분하게 선을 여러 개 그으면 그림을 다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한 선으로 시원하게 그린 그림보다 그림의 퀄리티도 떨어져 보이게 돼요. 선 연습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다음은 형태, 인체 드로잉 연습을 해보아요. 그림은 평면이지만 르네상스 시기부터 그림을 인간의 시각에 맞춰 입체적으로 그리는 방식으로 발전했어요. 즉, 우리는 2D가 아니라 3D를 가정하고 그림을 그려야 해요. 입체감을 그림에 포함하여 그려야 하는 것이죠. 입체감 있는 드로잉을 하려면 3D처럼 정면뿐만 아니라 옆면, 윗면 혹은 아랫면이 보이도록 3면이 보이도록 그림을 그려야 해요. 인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인체를 부분적으로 나누어 특정 입체 도형이 그려질 수 있도록 3면을 표현해 그려요. 이를 도형화라고 불러요. 도형화를 이용하여 인체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인체 포즈를 보다 자유롭게 그릴 수 있도록 많이 그려보세요. 우리가 일러스트를 그릴 땐 누드보다 옷을 입혀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옷주름 그리는 연습을 해야 하지요. 옷주름은 총 7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치와 중력, 선이 당겨지는 방향에 따라 이 7가지 중 하나의 옷주름이 생겨나게 돼요. 겨드랑이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사이에 끼인 곳엔 지층형 주름, 어깨 끝에는 파이프형 주름, 팔에는 지그재그형 주름이 많이 생겨요. 옷에 생기는 주름을 관찰해보고 이 7가지 중 어느 옷주름인지 확인하며 그리다 보면 옷주름의 구조와 형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두움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두움은 면적의 양이라기보단 3D, 입체적인 빛의 방향과 반대되는 부분에 생겨요. 빛의 방향에 따라 물체 표면의 굴곡에 맞추어 밝음과 어두움이 나눠지게 돼요. 모든 물체 표면의 굴곡을 다 외울 순 없으니 우리가 자주 그리는 얼굴과 인체를 위주로 형태를 먼저 공부한 다음 여러 가지 빛 방향과 빛의 색상이 다른 사진들을 모작해 보세요. 모작하면서 채색을 꼼꼼히 칠하다 보면 빛이나 색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색 실력도 함께 늘 거예요. 창작을 바로 해보기보단 사진을 이용해 반쯤만 모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반쯤만 모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진 2장을 이용해서 한 장의 사진에선 형태만을, 다른 사진에선 빛과 색상을 가져와 두 사진을 섞어 그리는 방법도 있고,
한 장의 사진을 자신이 쓰는 데포르메나 내 그림체 버전으로 바꾸어 모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창작을 바로 하지 않고 이러한 연습을 하는 이유는 창작은 참고자료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이 일어나는 내 그림을 그리기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쯤만 모작하며 공부하면 일단은 답안지인 사진이 있기 때문에 보고 그릴 것이 있다는 든든함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제한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반쯤 모작, 반쯤 창작을 해본 다음 그림 일기를 써보세요. 내 그림을 셀프로 피드백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보면 그림 실력이 더욱 빨리 늘 거예요. 그림 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반쯤 모작, 반쯤 창작이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창작을 계속해 나가며 창작 공부와 필요한 경우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 됩니다. 독학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어요. 많이 대 퀄리티 있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퀄리티 있게를 선택해야 해요. 그림 연습을 하는 내가 보기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림을 많이 그리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하기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 내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그림을 피드백하기 어렵고요. 스스로 최선을 다해 한 장 한 장 그려야 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기 쉽고 글을 고쳐나가기도 쉬워져요. 동시에 여러 가지 공부 대 하나만 집중적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건 창작 그림 공부를 하는 단계에 이르른 분들만 해당되는 이야기라 생각해요. 내가 아직 창작 그림을 그리며 공부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분들은 한 번에 하나씩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쓴 책 샛비의 인체 드로잉 해부학 클래스를 추천합니다. 인체 드로잉과 해부학에 대해 꼭 필요하고 익혀야 하는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초보자에서 중급자분들이 인체 공부하기 좋도록 책을 구성했으니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외의 책 추천은 우상단 카드 클릭을 통해 봐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